아, 귀멸의 칼라 너무 부럽잖아. 그런데 이거는 제가 한국인으로서 일본 애니메이션이 부럽다는 거지만, 문제는 나온랩도 일본 애니메이션이야. 나온랩 같은 좋은 국산 IP를 좀 우리나라 애니메이션 산업을 키우는데도 활용했으면 하는데, 확실히 애니메이션 산업을 키우는 게 정말 쉽지가 않은가 봐요. 안녕하세요. 다양한 대중문화 콘텐츠를 리뷰하는 남자 버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리뷰할 작품은 애니메이션 나 혼자만 레벨업입니다. 자, 정말 드디어 라는 표현을 써야 할 정도로 오래전부터 봐야지 하던 작품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나온랩은 웹소설이 원작이고 이후 웹툰으로도 제작이 되었고요. 웹툰 작화 기반으로 애니메이션까지 만들어졌어요. 히트작들의 일반적인 미디어 믹스 코스죠. 게임도 나왔고, 이제 실사 작품으로까지 만들어지면 다 뽕을 뽑는 건데, 소재나 장르 특성상 실사화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아주 불가능하지도 않을 것 같아요. 원피스도 실사 드라마가 나왔는데 나온랩도 안 될 거 없죠. 뭐 물론 원피스가 워낙 위상이 높아서 비교가 안 된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지금 나온랩도 심상치 않습니다. 웹소설이나 웹툰도 인기가 많았지만 이 애니메이션이 특히 이번에 나온 2기부터 인기가 크게 오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서양권에서 원피스나 귀멸 같은 애니에 견줄 정도는 아니겠지만 모르겠어요.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대충 떠들고 있는 건데, 그냥 소문을 듣기로는 반응이 심상치 않다고 해요. 사실 나온랩이 예전부터 엄청 유명했던 작품인데 저는 애니메이션 2기가 나오고 나서야 보게 된 거니까 상당히 늦게 본 셈이죠. 왜 이 작품을 그동안 안 봤냐 하면, 제가 기본적으로 웹소설과 웹툰을 안 봅니다. 웹소설은 어떤 트렌드가 있다고 하던데, 빌드업 천천히 하거나 고구마 전개 이런 거 하면 인기가 바로 팍팍 떨어져서 빠른 전개, 사이다 전개로 간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저야 뭐 소비문학 종류는 예전에 그 김용 소설들 그런 거를 읽고 자란 세대라서 빌드업이 장난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사조영웅중 주인공 곽정 같은 경우는 작품의 엔딩 시점에서도 세계관 최강자급에서는 살짝 모자란 정도였거든요. 그 후속작인 신주합녀에서 조연으로 등장할 때 최강자급 레벨에 도달한 모습으로 나오고, 그리고 소강호의 주인공 용호충은 작품 내용이 9화 이상 진행될 때까지 몸에 견맥 같은 게 막혀가지고 내공을 제대로 못 쓰는 반쪽짜리 고수, 마지막에 서림사 역근경 익혀가지고 견맥 다 풀고 진정한 절정 고수가 되는데, 이미 그 시점에서는 더 이상 싸울 상대가 없어. 그냥 뭐 임영영이랑 결혼하고 엔딩. 그리고 제일 심한 건 녹정기. 저는 진짜 궁금한 게 있거든요. 댓글이 달릴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혹시나 해서 물어볼게요. 녹정기 읽으신 분 중에서 주인공 위소보가 끝까지 무공을 못하는 캐릭터라는 거 알고 읽으셨나요? 저는 녹정기 읽는 동안 내내 위소보가 언제쯤 기현을 만나 절정 고수가 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읽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무협지잖아요. 최고의 무협작가 김용의 소설이잖아. 무협지의 주인공은 빠르든 늦든 언젠가는 무림 최강급 고수가 되는 게 당연한 상식인데, 저는 녹정기 읽다가 마지막 권에 도달한 상태에서도 야, 마지막 권에 가서야 절정 고수가 되는 거구나, 이거 정말 특이하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권 절반 정도 읽고 나서야 주인공이 끝까지 무공 못하는 거야? 그제서야 그걸 알게 된 거죠. 이렇게 주인공이 골골거리고 약해 빠졌고 처발리기만 하는 이런 고구마 소설들을 많이 읽고 자란 세대라서, 그래서 보지도 않고 요즘 웹소설들 소비문학 트렌드가 나랑 잘 안 맞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막상 보면 재밌을 것 같은데 왠지 안 당기는 그런 느낌. 그런데 애니가 나와서 반응이 좋네? 더 이상 미루지 말자, 봐야겠다 하고 결심해서 이번에 나온랩 1기, 2기 다 몰아서 보게 되었습니다. 보니까 일단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왜 나온랩이 그렇게 성공했는지 알 것 같다. 이런 먼치킨물, 사이다 전개, 그런 장르적 특성이나 트렌드를 따른다고 무조건 성공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작품은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죠. 나 혼자만 레벨업이라는 제목을 보고 제가 이 작품을 그동안 안 보고 선입견을 가졌던 거는 제목으로 어느 정도 내용을 말해주고 있잖아요. 내용이 상상이 되는데 그다지 안 당기는 거예요. 주인공이 어떤 특수한 능력으로 경험치를 독식하는 그런 걸 예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 이 세계관의 능력자들은 경험을 하든 단련을 하든 상관없이 능력치는 영구적으로 고정 상태인 게 디폴트예요. 한 번 강자는 영원한 강자, 한 번 약자는 영원한 약자, 그런 세계관 배경인데 주인공만 능력치 성장이 가능하다, 주인공 혼자만 레벨업을 하는 그런 설정이었던 거야. 이게 심플하지만 먼치킨 장르에서 너무 최적화된 설정인 것 같아요. 단순히 레벨업만 하는 게 아니고 스탯창 나오고 인벤토리, 상점까지 있고 RPG 게임처럼 세계관 설정을 이중 비대칭 구도로 만든 거죠. 보통은 일반 사람이 있고 능력자가 있고 이렇게만 나뉘잖아요. 그런데 이 작품은 일반 사람 능력자로 나누고 거기에 주인공을 더 특별한 능력자로 분류해서 먼치킨 활약을 할 수 있는 최고의 판을 깔아버린 거죠. 이 설정을 정말 잘 짰다, 이러니까 대박이 날 수밖에 없지. 보면서 그런 생각이 당연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이다 전개, 먼치킨물의 치명적인 단점이 있죠. 김용 소설이 그런 긴 빌드업을 한 이유가 뭐겠어요? 작품을 아주 장대한 흐름으로 풀어내기 위해서죠. 녹정기 이거 화당 40분 정도의 분량으로 드라마 만드니까 어떻게 됩니까? 무려 50화 분량이 나옵니다. 물론 작품이 무조건 길수록 좋다, 짧을수록 좋다, 그런 건 없습니다. 각각 장단점이 있는 거죠. 그런데 확실히 주인공이 너무 빨리 강해져 버리면 작품은 그만큼 빨리 질리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나온랩 1기, 2기 연달아 보면서 제일 마지막 제주도 레이더 편에서는 조금 맥이 빠지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가장 강한 마수가 나오는데 그 전에 나왔던 보스급 마수들하고 비교해서 별 임팩트가 없어. 어디서나 통용되는 법칙이죠.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 더 센 상대가 나와도 점점점 임팩트
임팩트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도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2기 끝날 때까지는 엄청 재밌다고 느끼면서 마지막까지 다 잘 봤거든요. 3기를 빨리 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긴 게 2기가 마지막까지 다 재밌었다는 거예요. 욕심 같아서는 3기는 TV용 애니 시리즈로 만들지 말고 귀멸의 칼날 무한열차편처럼 극장용 장편 애니메이션으로 만들면 어떨까도 싶거든요. 아, 귀멸의 칼날 너무 부럽잖아. TVA 극장판으로 그 정도 흥행 대박이 터지는 게. 그런데 이거는 제가 한국인으로서 일본 애니메이션이 부럽다는 거지만 문제는 나온 랩도 일본 애니메이션이야. 웹소설하고 웹툰은 한국 작품인데 애니메이션은 일본에서 만들었습니다. 정확히는 한미일 합작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투자나 기획 이런 부분에서 그런 거고 애니 제작 자체는 거의 일본이 한 겁니다. 아,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 나온 랩 같은 좋은 국산 IP를 좀 우리나라 애니메이션 산업 키우는데도 활용했으면 하는데 확실히 애니메이션 산업을 키우는 게 정말 쉽지가 않은가 봐요.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뭐 그래도 나온 랩 애니가 완전히 일본 거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이 애니가 성공하면 한국에도 좋은 일이긴 합니다. 자, 좀 더 이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나온 랩이 워낙 유명하긴 하지만 아직 안 보신 분들도 많을 테니까 간단하게 내용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배경은 일단 우리가 살고 있는 것과 동일한 세계, 이 세계에 어느 날 이상현상이 발생, 다른 차원의 세계로 가는 포탈이 열립니다. 여기서는 포탈이란 단어는 안 나오고 게이트라고 합니다. 그 안에 사람들이 들어가 보겠죠? 들어가 보니까 몬스터, 여기서는 마수라고 하고요. 그런 마수들이 있는 거예요. 이놈들한테 일반적인 인간의 무기는 통하지 않아. 총이나 미사일 같은 게 전혀 안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털리고 다시 쫓겨나와. 이렇게 마수가 존재하는 게이트 안의 공간을 사람들이 던전이라고 부르고 인간의 무기가 안 통하니까 던전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그냥 냅두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던전에서 마수들이 우리 세상으로 튀어나오기 시작해요. 이거를 던전 브레이크라고 합니다. 타임 리미트가 있는 거야. 정해진 시간대로 던전을 공략해서 각 던전마다 있는 보스를 쓰러뜨리면 게이트가 사라집니다. 그런데 보스를 못 잡고 시간이 지나버리면 던전 브레이크가 발생하면서 우리 세상으로 마수들이 튀어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게이트가 생기면 반드시 게이트를 통해 던전에 들어가서 보스를 잡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무기가 안 통하는데 보스를 어떻게 잡아? 딱히 뭐 궁금할 것도 없죠? 이런 장르에서 너무 뻔한 거라 각성자들이 등장합니다. 마수에게 데미지를 줄 수 있는 힘, 그거를 마력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헌터헌터의 넨이나 나루토의 차크라 같은 거예요. 이거는 수련 같은 거를 통해 인위적으로 얻는 게 아니고 그냥 인간들한테 무작위로 부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몸에 마력이 생기는 걸 각성이라고 하는데 각성되는 연령대는 다양한 것 같습니다. 뭐 중년 아저씨도 있고 젊은 사람도 있고 그런데 대체로 젊을 때 각성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각성을 해도 각각 부여받게 되는 마력의 크기가 제각각이야. 마력의 크기에 따라 당연히 능력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걸로 이 각성자들의 급이 나눠지게 됩니다. 제일 허접이 E급이고 D급, C급, B급, A급으로 갈수록 더 강한 능력자. 최강은 S급. S급은 극소수예요. 몇 년에 한 명 나올까 말까. 이렇게 각성자들의 등급이 있고 그리고 각성자들마다 마력이 발현되는 형태가 또 달라지는데 이거는 등급이 아니라 RPG 직업 개념입니다. 마법사도 있고 힐러도 있고 근접 전투, 원거리 전투 이런 식으로 각각 능력의 형태가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능력들을 조합해서 각성자들끼리 레이드 팀을 만들고 그 팀으로 던전 보스 공략을 하는 겁니다. 마수들한테 마력으로 공격하는 게 통한다고 해도 그걸로 만사 오케이는 아니잖아요. 어쨌든 치열한 전투를 벌여야 하고 부상을 입거나 심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인류를 위해 목숨을 걸고 희생을 하는 그런 건 아니고 던전 공략을 하면 보상이 있습니다. 마수의 시체에서 얻을 수 있는 자원이 있고 던전 안에 광물처럼 채굴할 수 있는 자원들도 있어요. 이 자원이 원래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물질인데 이게 다양한 분야에서 쓰이게 되고 특히 친환경 에너지 자원으로 늘 제일 중요한 게 에너지 자원이잖아요. 화석연료라든가 원자력이라든가 이런 기존 에너지 자원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자원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굉장히 짭짤하게 시세가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각성자들은 인류를 위한 숭고한 희생 이런 게 아니라 사실상 이거를 생업 개념으로 해서 던전 레이드를 뛰는 거예요. 다만 다른 능력이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 공부를 잘해서 좋은 직업이 있거나 그러면 굳이 이걸 안 하는 각성자들도 있고요. 그래서 각성자들 중에서 던전 레이드를 생업으로 하는 사람들을 헌터라고 부릅니다. 참고로 게이트는 여기저기 무작위로 생기는데 게이트 밖에서 마력 실정을 해가지고 게이트 안에 던전 보스가 어느 정도 강한지 등급을 매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등급을 보고 레이드 팀을 구성을 하는 겁니다. 안에 보스가 등급이 높으면 당연히 레이드 팀도 등급 높은 헌터들로 구성을 하는 거고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보스의 등급이 높을수록 보상도 큽니다. 이 작품의 주인공은 성진우라는 이름의 20대 초반 남성이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마를 외칠 것 같은 그런 강인한 남성이 아니고 이렇다 할 재주도 없이 별볼이 없는 인생을 살다가 어느 날 각성을 합니다. 그런데 가장 낮은 2등급 판정을 받아요. 그런데 어차피 더 나은 괜찮은 직업 가질 능력도 없어서 헌터로 살아갑니다. 낮은 등급의 던전 레이드에만 참여하면서 던전 등급이 낮으면 얻을 수 있는 보상도 크지 않고 성진우는 E급 중에서도 진짜 최약체 수준이라 변변한 활약도 못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간신히 벌어먹고 산다는 수준의 소득밖에 얻지 못합니다. 그런데 얘가 집에 고등학생 여동생이 있고 엄마는 혼수 상태로 병원에 누워있어. 그리고 아빠는 실종되어서 없어요. 그래서 엄마 병원비, 여동생 학비를 다 벌어야 하기 때문에 최약체 헌터인데도 열심히 레이드를 뛰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낮은 등급의 던전에서도 목숨이 위태로울 정도의 부상을 자주 당해요. 그나마 다행인 건 얘가 레이드 뛸 때 자주 함께 팀을 짜는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B급 힐러가 있어요. 얘는 여자인데 등급은 B급이지만 워낙 쫄보라서 낮은 등급 레이드만 도는 그런 애인 거야. 얘가
얘가 힐을 해주니까 부상을 당해도 계속 살아남는 거예요. 그렇게 E급 최악체 헌터로 변변치 않게 살던 주인공이 어느 날 또 낮은 등급의 던전 레이드를 뛰러 갔는데 그 던전을 클리어하고 나니까 그 안에서 새로운 던전이 또 발견되면서 이중 던전인 거죠. 거기서 무시무시한 적을 만나게 되고 동료들은 다 죽거나 도망친 후 혼자 남아서 이제 죽을 상황인데 갑자기 메시지창 같은 게 팍 뜨는 거야. 그래서 지 혼자 레벨업하는 능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능력뿐 아니라 여러 가지 아이템들도 얻게 되는데 자기만 들어갈 수 있는 던전 열쇠 아이템을 얻거든요. 그래서 그런 던전들을 혼자 들어가서 광랩을 하는 겁니다. 이 작품의 스토리가 굉장히 훌륭한 게 일단 설정을 흥미롭게 잘 짰고 주인공이 얻은 능력이 워낙 사기라서 쪼렛 던전 돌면서 안전하게 설렁설렁 할 법도 한데 진짜 목숨 걸고 강한 놈만 찾아다니면서 미친듯이 광랩을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주인공이 볼 수 있는 게 스탯 창이 있고 인벤토리 창이 있고 아이템 제작 창도 있어요. 제작할 수 있는 아이템 중에서 모든 병을 치유하는 무슨 엘릭서 오브 어쩌고 하는 아이템이 있는 거야. 그걸로 혼수 상태로 병원에 있는 엄마를 낫게 하려고 그 아이템 하나만 보고 눈 뒤집어져서 목숨 걸고 광랩을 하는 거예요. 설정도 그렇고 이런 플롯 동기도 그렇고 되게 심플하면서도 뭔가 이런 스토리에서 모범 정답 같은 이해도 잘 되고 머리도 잘 되는 그런 스토리로 정말 완성도 높게 잘 만든 것 같습니다. 모든 병을 치유하는 물약을 만드는데 세 가지 제작 재료가 필요한데 악마성이라는 던전의 열쇠를 얻게 되거든요. 그 던전이 100층까지 있는 던전인데 그 던전 안에 3명의 보스가 있고 그 보스들이 각각 물약 재료를 하나씩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악마성 공략하는 내용이 제일 재밌어요. 애니메이션 1기 2기 통틀어서 이 파트가 제일 재밌는 내용이고 악마성 공략 끝난 후에 최종 에피소드로 제주도 레이드라는 게 나오는데 이 최종 에피에서는 앞에서 말했듯이 임팩트가 좀 떨어지는 그런 감상이었고요. 또 한 가지 정말 흥미로운 거는 주인공이 전직을 하는데 주인공이 초반 레벨업 단계에서는 바로바로 세지는 걸 체감할 수 있는 힘 능력치의 스탯을 몰빵하거든요. 그런데 나중에는 속도의 중요성을 알게 되고 은신 스킬을 익히게 되면서 약간 암살계 직업으로 방향을 잡아요. 그런데 나중에 전직할 레벨이 되니까 전혀 예상 밖의 직업이 당신의 적성과 성향을 파악한 결과 당신의 직업은 네크로맨서입니다. 아니 기능 스탯에 거의 투자를 안 했는데 뜬금 법사계열? 그것도 네크로맨서? 그런데 주인공이 네크로맨서 능력을 본격적으로 쓰게 되니까 그때부터 내용 전개가 훨씬 더 재밌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쓰러뜨린 마수의 시체에서 영혼을 뽑아서 그걸로 망자의 군대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실상 자기 부하들을 거느리고 다니는 거고 심지어 이 부하들도 레벨업을 하면서 더 강해지는 진짜 말도 안 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네크로맨서 능력으로 악마성을 공략하는 전개가 진짜 게임 같았는데 약간 디아블로 느낌도 났어요. 특히 악마성 두 번째 보스인가 걔는 디아블로 3의 아즈모단 같았어. 사실 이 작품의 단점이라고도 볼 수 있죠. 좀 오리지널리티가 약한 느낌. 여러 게임이나 판타지 장르에서 봤던 요소들을 모아서 스토리에 정말 잘 융합을 시켰어요. 가장 훌륭한 점은 복잡하지 않다는 거. 엄청 심플하게 잘 이해되고 몰입도 되고 하지만 그렇다고 허술하게 대충 만든 게 아니라 매우 탄탄한 설정과 스토리예요. 다만 그만큼 여러 작품들의 익숙한 기시감이 느껴지면서 오리지널리티는 약해지는 게 단점. 이 작품에서 S급 헌터들이 중요 등장인물로 나오거든요. 대한민국에서는 지금까지 S급 각성자가 9명 있었다고 합니다. 주인공 성진우가 레벨업 엄청 한 다음에 다시 등급 심사 받아서 10번째 S급이 되고요. 아무튼 이 S급 헌터들 중에서 다양한 직업이 있는데 그 중에서 불마법 쓰는 최종인인가? 얘는 누가 봐도 강철의 연금술사의 로이 머스탱 걔가 딱 생각나고 그리고 근육질 근적해 백윤호인가? 얘는 울버린이나 세버투스 느낌 능력이나 전투 스타일만 비슷하다는 게 아니라 그냥 캐릭터의 성격, 성향, 디자인 이런 걸 보면 너무 다들 기시감이 들어요. 그리고 제주도 레이드에서 개미들 이거는 또 헌터 개미편 생각나고 우리가 하늘 아래 더 이상 새로운 게 없는 시대를 살고 있긴 하지만 이렇게 너무 기시감이 드는 부분들은 그런 느낌이 조금 덜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은 생깁니다. 뭐 그런 단점들이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정말 재미있게 본 애니메이션이고요. 나무위키 대충 보니까 이 애니메이션 2기까지의 내용이 원작 전체 내용에서 절반 이상 진행된 거더라고요. 이거 웹소설 연재 기간이 2년도 안 돼요. 추공이라는 작가가 이 작품을 썼는데 귀메네카라 작가처럼 단기간에 치고 빠지기 되게 잘하신 것 같죠? 처음에 말했듯이 이런 먼치킨 사이다 전개 작품은 고점에 빨리 도달하는 만큼 또 금방 지루해지기 때문에 애초에 내용이 그리 길게 나올 게 없습니다. 먼치킨물의 대명사격인 작품 원펀맨 이것도 초반만 좀 재밌고 갈수록 재미없잖아요. 이거는 연재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연재 중이죠. 요즘은 이거 어떤지 궁금하네요. 어느 순간부터 점점 재미없어져서 보다가 하차했는데 요즘은 좀 재밌나? 아무튼 나온 랩은 원작 내용이 짧아서 애니메이션도 3기로 끝나거나 아니면 4기까지 나올 수도 있겠죠. 욕심 같아서는 3기까지는 TBA로 만들고 마지막 최종 에피소드를 극장판 애니메이션으로 만드는 그렇게 하는 게 베스트일 것 같습니다. 실제로 어떤 식으로 만들게 될지 궁금하네요. 저는 원작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3기에서 어떤 내용이 펼쳐질지 아주 궁금합니다. 저는 싸우기만 하는 내용보다는 히로인하고 엮이는 내용도 좀 나오면 좋을 것 같거든요. 사실 이 작품의 또 다른 큰 단점이 주인공이 너무 먼치킨이니까 다른 조연들이 부각이 안 되는 거. 1기, 2기 내용에서 여자 캐릭터들이 여러 명 나왔는데 그런데도 히로인이 없다는 느낌이거든요. 이거는 아니지. 애니메이션에 히로인이 없는 거는 불법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3기에서는 히로인하고 엮이는 내용도 좀 나오면 좋겠고 저는 초반에 쪼랩 시절에 올렸던 B급 힐러 이주희 그분한테 좀 마음이 가는데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네요. 오히려 S급 헌터 중에 차혜인 이분이 좀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하죠. 어떻게 될지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제가 넷플릭스로 보니까 1기는 한국어 더빙이 없고 2기는 한국어 더빙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2기 중에서도 마지막 화는 또 한국어 더빙이 없어. 그래서 일본어로 보다가 한국어로 보다가 막 정신없었거든요. 이런 것 좀 잘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한국어 더빙에서 무슨 노가다 김씨 부르는 것처럼 주인공 성진우를 성씨 이렇게 부르던데, 이게 애니를 일본에서 만들어서 일본어 더빙에서 성상 이렇게 부르니까 그거를 그냥 대충 번역한 건지, 아니면 일부러 노가다 김씨 밈처럼 한국적인 개그를 합시고 어이 성씨 이렇게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성진우가 20대 초반이잖아요. 그러면 연배 있으신 분들한테는 편하게 부르십시오 하고 그래 진우야 잘해보자, 이게 자연스럽지 뭘 성씨 하면서 이상하게 부르고 있냐고. 이런 거 좀 다듬어서 제대로 된 한국어 더빙으로 보고 싶네요. 네, 애니메이션 나 혼자만 레벨업 1기 2기 통합 리뷰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